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즌4로 돌아온 다이아제이입니다. 제가 저번 시즌 너무 재밌게 보고 리뷰를 또 열심히 해봤었는데 이번 시즌4도 3년 만에 또 다시 하는 프로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죠? 3년이 흘렀어요. 제가 그때 참 즐겁기도 했지만 영상을 또 만드느라 굉장히 또 고생을 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어쨌든 이번에도 대단한 무대들이 쏟아지길 기대하면서 또 유채훈 씨 같은 인물이 또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TBC에서 8시 50분인가 방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는 또 일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티빙으로 OTT 서비스로 그거를 제 방으로 토요일에 보고 있거든요. 본방을 못 보시는 분들은 OTT 서비스 티빙에서도 팬텀싱어 4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건 돌려볼 수 있잖아요. 그게 또 되게 좋거든요. 두근두근 되면서 그때 보는 게 또 재밌기도 한데 제가 레슨이 거의 뭐 1년 정도를 오프라인으로는 못 받을 정도로 대기자가 지금 너무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말에 출장 가는 길에 집중해서 이어폰으로 듣고 리뷰를 이렇게 짬을 내서라도 꼭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에 심사위원으로 규현 씨랑 윤종신 씨 이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온 이상 셀럽으로서 방송인으로서 얼마나 앞으로 활약할 사람인가까지 눈여겨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참가자분들은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좀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저도 사실 라포엠 콘서트를 갔다 왔거든요. 레떼 아모르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콘서트도 가고 싶었는데 가려고 시간이 조금 될 때를 보니까 김민석 씨가 탈퇴를 했더라고요. 저의 최애는 레떼 아모르의 최애는 김민석 씨인데 김민석 씨가 빠지니까 이제 콘서트 갈 마음이 이렇게 샥 사라지더라고요. 이 사중창의 매력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마침 또 그때 라포엠 콘서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가서 걔가 너무 짖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저의 귀염둥이 베니 제 손가락을 물어대는 원래 레제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베니로 바꿨어요. 이렇게 작은 애인 줄 알고 데려왔는데 얘가 너무 커버려가지고 레제로라는 말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라포엠 콘서트를 보러 갔다 왔는데 차라리 사회자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 정도로 제가 그때 또 다른 지인을 데리고 갔거든요. 진짜 욕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진행을 못하냐.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멘트가 안 되는데 저렇게 콘서트를 진행을 했냐. 이 정도로 음악이 좋아서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콘서트 구성을 기대하고 간 사람들에게는 또 좀 아쉬운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주위에 또 물어보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노래만으로는 분명히 충족이 안 되는 콘서트 같은 경우는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우승을 하게 되고 최소한 3등까지 이제 하게 되는 팀들 같은 경우는 콘서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니즈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요구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겸비한 사람들이 이번에는 더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해볼까 했는데 일단 이게 첫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모든 분을 리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뮤지컬 주연 배우 하시는 분인데 첫 번째 순서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그래서 힘이 좀 많이 들어간 게 저 또한 많이 보여졌고 뻑뻑하게 소리가 표현이 되면서 고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정해진 곡이었는데 고음을 제대로 못 보여주고 끝난 노래였어요. 포템 포인트에서 터져주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 무대였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발성이나 비브라토는 꽤 안정적인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이스가 되게 저는 아쉽다라고 느꼈어요. 힘 밸런스를 조절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은 목소리가 숨어 있겠구나. 그래서 긴장이 좀 풀리면 훨씬 더 이분은 좋은 목소리가 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갈증이 좀 느껴졌던 무대이기도 했고요. 야망 가득한 모습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투우사의 노래여서 선곡이 또 굉장히 그 야망과 연결이 되면서 신이 났었고 바리톤 노래 중에서 이 노래가 굉장히 연주회에서 반응이 뜨거운 노래예요. CF에서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감정을 좀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에서 의외로 레슨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감정을 넘어서서 좀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호흡 교정을 해야 돼요. 숨을 마시는데 입으로 마실 때마다 이렇게 마시는 분들 있죠. 뭔가를 혼낼 때 쓰는 이런 소리가 호흡할 때 자꾸 반복적으로 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렇게 입으로 소리 내서 마시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교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고음이
고음이 좀 탁하고 먹먹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었고 아직은 음색이 만들어지는 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당연히 대학생이니까 조금은 더 연마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렇지만 여유 있게 즐기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었고 발성적으로 본인의 색깔을 조금 더 욕심내서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톤들이 보통 뭐 이렇게 하면서 밑이 많이 열리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비율이 너무 밑쪽으로 많이 가니까 소리색이 없고 탁하게 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한테는 숨어있는 더 좋은 소리들이 많으니까 이런 발성적인 사용 영역,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만 쓰는 것도 바리톤들은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비율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건 뒤에 또 다른 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할 건데 너무 좀 밑쪽으로 쓰는 경향이 많다 보니 탁하게 들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대로 굳어지지 않게끔 조금 더 신경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되게 예뻤어요. 특색도 있고 춤도 추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심사위원으로 온 윤종신 씨나 규현 씨에게는 또 매우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콘서트도 하고 방송도 할 건데 그런 사람을 더 선호하지 않겠어요? 방송인으로서 활동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더 크게 필요성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매력적으로 당연히 와닿겠죠? 그리고 뮤지컬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춤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성악가 분들도 열심히 요즘은 춤을 연습한다, 뭐 이런 방송 프로그램 때문에라도 미리미리 연습한다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움직이면서 노래할 때 유리한 이런 뮤지컬 파트에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역시나 또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게 어필이 많이 됐고 팝이 되게 잘 어울리는 발성이고 목소리고 그리고 끼도 있고 다음 무대에서 얼마나 넓은 레인지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줄지는 당연히 지켜봐야 되겠지만 계속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크로스오버계에서는 아이돌급의 영향력으로 성장하실 수 있겠다라는 기대,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국악하시는 분이 노출이 됐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부터 되게 위트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유머러스하고 말도 잘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노래가 시작되니까 그 느낌이 연장선으로 이어지면서 젊은 느낌의 국악 발성이라고 느껴졌어요.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고 역시나 본인이 나중에 노래 끝나고 그 얘기 했잖아요. 꼭 국악 발성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자기가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서 노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잘 드러났던 발성이었고 전달력이나 감정선도 앞분들과는 다르게 더 뛰어나게 와닿았죠. 그리고 고음은 또 편하게 내기 위한 훈련이 조금은 더 필요할 것 같다. 뭐 애드립 부분에서는 뭐 감정을 표현한다고 지르는 느낌이 있어도 잘 어울리긴 했지만 발음이 붙는 고음 부분에서는 소리가 이렇게 뒤로 좀 넘어가면서 먹먹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뒤가 좀 많이 벌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노래를 듣다가 저 부분이 벅찬가 힘든가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되는데 뭐 일반인 분들은 모르겠지만 예리하게 듣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좀 의식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마를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차 성악도 베이스 임현준 씨인데 노래 라인을 정말 잘 표현하셨고 낮은 톤이지만 음색이 분명하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음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피아니스트 심사위원분이 이제 뭐 비음이 감기 걸려서 그런 건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음색의 치트키거든요. 그러니까 음색을 좌지우지 하는 데 있어서 비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음이 발달되어 있고 비강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음색적인 요소가 어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셨고 그러면서 뭐 또 피아니스트 분이 수비토 피아노를 뭐 표현하셨는데 라는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수비토 피아노가 뭐냐면 갑자기 소리가 확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를 냈다가 갑자기 확 죽이는 이런 테크닉적인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또 잘 소화하면은 역시나 표현력 부분에서 굉장히 어필이 많이 되죠. 그래서 악상을 많이 알고 있으면 좋은 것도 있어요. 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수비토 피아노라는 게 이런 기법이구나를 알면 노래에 적용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런 악상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배우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제 피아노 전공이었기 때문에 피아노에는 그게 다 악상이 써져 있어요. 노래보다 더 세세하게 악상이 다 써져 있거든요. 어떻게 하라라는 그런 명시가 훨씬 더 피아노 악보에 정확한 편이어서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우거나 조금 더 전문적으로 피아노를 한 사람들이 노래하기에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크로스오버적인 요소가 돋보였던 선곡과 그리고 발성
그리고 허밍 소리도 되게 좋더라고요. 허밍 소리가 이렇게 먹먹해지기 쉬운데 소리 사용을 잘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자기 소리만큼은 분명하게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강현 씨 되게 사람이 섬세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큰 감정을 작게 표현하는 그런 포인트가 좋았다라고 하면서 고급지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말을 또 하는구나. 굉장히 내적인 포인트로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외적인 포인트보다. 그런 걸로 박강현 씨를 앞으로 지켜보는 또 재미가 있을까라는 기대를 해봤습니다. 큰 감정을 작게 표현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주위에 관찰해 보면은 말로 모든 감정을 다 이렇게 쏟아내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청 큰 감정을 꾹꾹 눌러가면서 조근조근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굉장히 작은 양으로 말로 표현하거나 서사를 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노래도 그런 것 같아요. 막 표현적으로 폭발적으로 외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막 내적으로 이걸 불러내는 스타일들이 있는데 박강현 씨가 이런 포인트들을 잘 표현해 주셔서 약간 심사를 할 때 그 희열이 살짝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보는 재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또 다르구나, 이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걸 보는 재미가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서울대 바리톤 이승민 씨 로시니 노래를 불러줬잖아요. 약간 랩 같죠? 뭐 골라 이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한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너무 무거운 바리톤들이 이 노래를 못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바리톤인데도 저는 고음도 자신 있고 뭐 저음도 자신 있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음색 자체가 그렇게 무거운 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부르는 것도 가능하고 바리톤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음도 굉장히 선명하고 깔끔하게 들리더라고요. 너무 이제 흥분하다 보니까 중간에 소리가 약간 갈리긴 했는데 그래도 힘도 좋고 음색도 좋고 하악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소리가 좀 둔해지고 좀 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색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좀 불리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음색이 좋은 이유가 역시나 아까 비음 얘기도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상악을 많이 쓰고 위치아를 상당히 노래할 때 많이 보여주는 바리톤이었거든요. 바리톤 중에서는 이렇게 위치아를 많이 노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에게서도 이제 고음이 유리한 포인트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서 발음의 선명도 음색의 선명도가 상악을 많이 쓴 데서 어필이 많이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음이 안 돼서 좀 고민인 분들 있잖아요. 베이스 바리톤 분들. 그런 분들 좀 상악을 쓰시길 바래요. 자기가 좋은 포인트가 있는데도 너무 안 쓰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걸 써서 고음의 덕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하악만 발달시키고 그런 걸 위주로만 자꾸 알려주시고 강화시키려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만 배우다가는 정말 고음에 대한 부담을 꺾지 못하고 계속 그 긴장과 불안함을 항상 갖고 연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악을 발달시키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세연 씨 뮤지컬 지망생이고 히든싱어 출연자셨던 분이었는데 여자 노래를 준비했어요. 이게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잖아요. 남자가 부르는 것도 들으니까 색다르더라고요. 노래를 할 때도 딱 이렇게 자기한테 잡아서 소리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리가 가는 길을 막지 않는 그런 습관이 어느 정도 잘 좋게 배어있는 분이셨고 비음으로 소리를 약간 잡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보통은 공간을 잘 활용하시는 분이었다. 그리고 이제 좀 성악하시는 분들이 또 나오셨는데 월드 클래스 카운터 테너로 이제 소개가 됐는데 전 시즌에 라포엠의 최성훈 씨랑은 또 다른 느낌이죠. 메조 소프라노의 대표적인 아리아인 하바네라를 불러주셨는데 메조 소프라노가 이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굵은 식으로 이제 소리 표현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만 듣다가 얇은 가성 느낌의 또 하바네라를 들으니까 약간 이질적인 느낌도 들고 이색적인 느낌도 들고 이 두 가지가 공존을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은 남자지만 굉장히 모든 게 다 중성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성훈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소리는 여자의 그 성부를 쫓아서 소리를 내시지만 굉장히 남자다움이 있는 분이에요. 확실히 노래를 할 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표정, 몸짓, 약간 끼를 부리시는 그런 모든 표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성적인 약간 여성성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분이셨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세계 활동을 또 많이 하셨지만 대중들 앞에서는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뮤지컬에도 킹키 부츠나 여장 남자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떠오르면서 그 다음 분 콘트랄로 오스틴 킴 카운터 테너에서도 이제 여성 알토 파트를 노래하는 이분이 조금 더 최성훈 씨랑 겹치는 음색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느낌의 카운터 테너 음색을 좀 더 제가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울림이나 공명감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진, 그리고 중간에 굉장히 또 좋은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곡을 선정해 주셔서 여자에서 남자의 소리로 이렇게 넘나드는 포인트를 잘 보여주셔가지고 이목을 끌었었고, 그러니까 이분도 되게 잘하셨는데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너무 많이 드러난다고 해야 되나? 뭔가 조금 더 세련되게 연기하고 세련되게 노래하는 이런 걸 또 연구를 하시면 훨씬 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기적인 장르가 어필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노래할 때 세련된 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유채원 씨가 핫했던 이유, 최성훈 씨가 핫했던 이유, 김민석 씨가 핫했던 이유가 세련미가 딱 이렇게 장착이 될 때부터 막 빛이 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유채원 씨는 원래부터 세련미를 가지고 노래를 했었고, 최성훈 씨도 마찬가지고, 김민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반로 가면 갈수록 자신감이 좀 붙으면서 점점 막 멋있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런 포인트가 좀 빨리 찾아와야지 아무래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유리하겠죠. 그래서 세련된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여기까지 듣고서 이쯤 되니까 일몬도 같은 노래 안 나오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답답한 거예요. 가슴이 확 트이는 분은 아직까지는 없었다. 뭔가 각자의 매력이 다 있긴 하지만 뭔가 계속 갈증이 나서 미쳐버리겠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 이제 곧 끝나가죠. 이제 2분 남았는데요. 진원 씨, 야망 테너로 이제 테너가 나왔는데요. 소리통이 꽤 넓은 테너였어요. 소리를 넓게 쓰는 테너죠. 그래서 소리를 좀 더 모아서 쓰면 목소리가 더 돋보이고 훨씬 더 짜릿한 그런 포인트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악력을 좀 무한히 만들어내기에는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분이셨고, 기본적으로 좀 더 단단한 소리의 질감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면 훨씬 더 듣기에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호흡도 그러면 당연히 더 안정적이어지겠죠. 이렇게 넓게 쓰다 보면 호흡 소실이 훨씬 더 빠르고 호흡 소실 양이 그만큼 또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긴 소리를 끄는데도 무리가 없으려면 소리를 쓰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뭔가 음색적인 데서는 계속 갈증이 왔던 것 같아요. 마지막 분? 김광진 씨, 세무사셨잖아요. 은행에서 일하는. 일단 말씀하실 때 목소리부터 너무 좋아서 기대를 했는데 딱 노래를 하시니까 하현우 씨 재질이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싱어게인이나 이런 프로에 나갔어도 잘 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소리가 되게 톡 쏘죠. 락 발성도 섞여 있고 텐션, 소리 댐핑이라고 하죠. 이렇게 소리를 쳐내는 이런 탄력감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목을 조금만 아끼시면 고음 길도 잘 나 있는 분이시고 하니까 오래도록 신나게 노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예선은 더 이목을 끄는 분이 나오겠죠. 이제 방송이라는 것이 이제 점점 크레센도 시키기 마련이니까 더 이렇게 심장을 뛰게 할 분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사실 1화는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무 아쉽다. 노래도 좀 잊어버릴 정도로 확실히 지난 시즌 참가자가 굉장히 타격감이 크지 않았나. 유채원 씨부터 시작해서 최성훈 씨도 있었고 전노 씨도 있었고 고영렬 씨. 시즌 4인 만큼 시즌 3를 능가하는 그 이상을 채워줄 수 있는 분들이 보여지기를 기대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심장을 후벼 파는 분들이 나와야지 또 제 입에서도 막 그런 절절한 표현들이 쏟아질 텐데, 약간 좀 로봇처럼 딱 보고 이렇네? 이런 분 딱 이렇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진짜 내 가슴을 후벼 파고 내 심장을 막 예민하게 건드리는 그런 분들이 나오기를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서울대에 다니시는 분들, 서울대 출신, 유학파 출신, 예종 출신, 대극장의 주연 배우들, 방송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남자 주인공 이런 분들 포함해서 기자, 성우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서 또 나타나는 공통점과 그분들이 또 알고 싶어하는 니즈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촘촘하게 제가 이번 시즌에서 다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재미를, 그런 또 유익한 부분들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2화 리뷰로 다시 만나요.